기분 좋은 올림픽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노메달의 수모를 겪었던 태권도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연이틀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세계 1위, 2위, 4위, 5위 다 이겼거든요. 도장 깨기의 비결은 뭐였는지.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태준이가 너 긴장하지 말라고 진짜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혹독하게 했나요? 거의 10,000번에서 20,000번은 찾는 것 같은데. 체중 감량이 제일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 뭘 제일 먹고 싶어 하고 싶어요? 지금 삼겹살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김연경 선수 마인드적으로 좀 많이 본받고 싶어서 저 태권도 김유진인데 저 금메달 땄습니다. 이제 저 알아주세요. 자, 이 김유진 선수 세계 랭킹 24위인데 1위, 2위, 4위, 5위를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어요. 무협지에나 나오는 도장 깨기를 다 성공한 셈인데 네. 대단하군요. 순서대로 하면 5위, 4위, 1위, 2위 이렇게 네. 깬 거거든요. 아. 준결승에서 중국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고 네. 이번 대회에서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 선수를 꺾고 이제 결승에 간 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이 올림픽 진출을 하게 된 선수라면서요? 그러니까 파리올림픽을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간 선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태권도 대표팀이 4명이 지금 출전 중인데 나머지 3명은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서 자동 출전권을 받아서 가게 됐고요. 네. 이 김유진 선수만 이제 대륙별 예선을 거쳐야 하는데 네. 이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만약에 한국을 놓고 봤을 때 남녀 각각 2명의 선수까지 내보낼 수가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여자로는 이다빈 선수 1명만 나가니까 한 자리가 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협회에서는 그럼 어떤 체급을 내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놓고 고심을 해서 이제 57kg급 여자 체급을 선택하게 됐고 네. 그렇다고 무조건 김유진 선수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을 따로 치르고요. 거기서 대표로 뽑혀서 다시 대륙 선발전을 가서 그렇게 출전권을 얻어서 파리에 가게 된 겁니다. 어렵게 출전을 했는데 멋지게 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자, 김유진 선수의 금빛 발차기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13번째 금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파리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린 우리 선수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첫 금메달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전에서도 좋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전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전, 그다음에 혼성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모두 따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냥 기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팀을 향한 기대치가 과거 다른 올림픽 때보다 많이 낮았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 대표 선수단의 목표가 네. 금메달 5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실수로 앞에 양국만 5개였던 것인데 실수로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심지어는 이거 너무 낮게 전망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죠. 여하튼 이런 전망들을 깨고 현재 금메달 오히려 단일 대회에서 최다 금메달에 현재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하고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를 땄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그 타이 기록에 올라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때 금, 은, 동메달 다 합쳐서 33개를 땄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록도 지금 28개이기 때문에 아하.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메달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은, 동메달까지 합쳐지게 되면 네.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뭐 근대 5종이라든지 네. 뭐 높이뛰기, 역도 이런 쪽에서 이제 메달 이런 것들이 또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메달이면 다 같이 똑같이 소중한데
선수단에서 메달리스트 가운데 또 MVP를 뽑는다고요? 네, 대한체육회에서 이미 이번 올림픽을 가기 전에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망에 오를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 중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똑같은 임팩트라면 아무래도 다관왕에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또 2명이잖아요. 근데 3관왕 2명이잖아요. 양궁에. 네, 남자 삼관왕. 양궁, 여자 양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관왕 오상우 선수가 있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어떤 선수에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저한테 투표권을 준다면 네. 저는 김우진 선수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우진 선수가 지금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했고 아. 남자 대표팀이 3회 연속 출전을 하는데 처음엔 막내, 그다음 둘째, 그다음 맏형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이번 양궁의 전 종목 석권에 있어서 가장 변수가 남자 개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걸 따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김우진 선수의 한 표를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많은 메달리스트 가운데 누가 MVP에 선정이 될지도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태국의 파리올림픽 첫 번째 금메달도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 태권도의 태국의 태권도 영웅인데요. 파니팍 선수입니다. 결승에서 승리를 확정짓자마자 감독에게 뛰어가서 큰절을 했는데요. 저 감독이 바로 한국인 감독이죠. 네, 최영석 감독입니다. 네. 사실은 이 최영석 감독이 20여 년간 태국 대표팀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했던 감독인데 최영석 감독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최영석 감독이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태국 선수를 지도하고 대표팀을 데리고 다니려고 보니까 본인도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호랑이 뛰기도 하고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서 타이거 최라는 애칭이 붙어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 파니팍 선수를 13살 때부터 지도를 했고요. 아하. 리오올림픽 때 동메달을 땄었는데 네. 파니팍 선수가 그 후에 은퇴를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영석 감독이 계속 자신과 함께 한번 해보자 해서 도쿄올림픽 금메달 땄고요. 이번 올림픽에 또 금메달 따면서 2연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요. 이 남다른 카리스마로 이번 올림픽 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바로 김예지 선수죠. 일론 머스크도 한눈에 반했던 이 선수. 그런데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도중에 쓰러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 전북 임실군에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에서 김예지 선수를 포함한 이 선수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중간에 김 선수가 좀 실신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경량과 함께 실신을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한 10분 정도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을 했고 그때 쓰러졌을 때도 주변 관계자들이 일단 비상적으로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네. 아마 건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올림픽 일정을 소화를 하느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피로가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사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 또 본인 경기가 아니지만 다른 선수 경기를 응원하는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실지라도 네. 이번에 좀 이런 절차들을 몇 가지 거치고 나서는 이제 좀 충분한 휴식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김예지 선수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우리 시청자들과 많이 자주 만나야 되니까요.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